지난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코드가 ggplot을 이용해서 우리가 iris2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에 대한 측정 값들을 종별로 이렇게 나타낸 박스 플롯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엑스포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필요하시면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내용인데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그럴듯하게 데이터가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다소 그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상도를 높여주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엑스포트 할 때 이거를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엑스포트를 하시든지 그쵸? 아니면 애초에 벡터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PDF로 엑스포트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나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엑스포트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바탕화면으로 폴더를 지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그 엑스포트가 되게끔 하고요. 한번 우리가 저장을 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가서 우리가 이 파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 있죠? 좀 많기는 한데 어디 있나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필요하시면 직접 갖다가 이미지를 얹으시든지 직접 해볼까요 한번? 여기에다가 잠깐 밀어 넣으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서 얹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PDF 이미지가 PDF 그 파워포인트에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도 일반적인 이미지랑은 다르게 깨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비교적 그 고퀄리티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발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g플ot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셔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ggpubR은 ggplot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든지 이런데 그 내용을 데이터를 출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나 아니면은 색감을 갖고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먼저 install packages 하셔가지고 여기서 ggpubR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걸 불러오셔야 됩니다. pubR 이렇게 불러오시면 ggpubR 아니라 그 패키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땡겨 오시게 된 거고 이때 이제 이 ggpubR 안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그래프들을 진짜 논문에 보는 것처럼 그 그림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iris2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 자체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문에 그 출판을 할 만큼 또는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ggpubR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ggpubR 안에서는 ggplot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ggplot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ggpubR을 구동을 하려면 ggplot2 자체가 패키지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dependency라 합니다. ggpubR을 실행하려면 먼저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외에도 다른 패키지들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dependency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 드릴게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 의존성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ggplot2 패키지의 디펜던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ggplot2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ggpubR이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ggpubR은 조금 단순하게끔 되어 있고 ggplot2하고 문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똑같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문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gpubR 안에서 여러분들이 ggpubR 안에서 박스 플롯을 그리려고 하시면 gg 이렇게 박스 플롯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박스 플롯을 그리는 함수가 바로 ggplotbox입니다. ggboxplot. 네. 영어가 많이 나오니 헷갈립니다. 문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XY가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역시 iris2 데이터입니다. 그쵸?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iris2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iris 데이터로부터 베이스 패키지에 원래 존재하는 iris 데이터를 melt라고 하는 reshape2 패키지에서 이제 이용이 가능한 mel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그 형태를 wide 포맷에서 long 포맷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ris2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iris 데이터를 바꿔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간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 시간 강의를 먼저 듣고 이 데이터셋을 만드신 이후에 이번 차수의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ggplot에다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x 값과 y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따옴표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ggplot을 할 때에는 그 사용할 데이터셋을 여 앞에 놓고 SLX라고 해서 AS 앞에다가 놓고 괄호 안에 X축, Y축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 플롯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왔는데 그에 반해서 이 ggpubR에서는 이 안에서 마치 베이스 패키지처럼 문제를 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근데 어쨌든 ggplot을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ggpubR에서는 문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헷갈리고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ggplot도 마찬가지지만 ggpubR의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테이션을 항상 참고하셔서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요. 저도 기억을 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사용할 건 여전히 species고요. 그쵸? Y축으로 사용할 거 역시 마찬가지로 캐릭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value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깔끔하긴 한데 뭔가 굉장히 빈하죠. 완전히 좀 썰렁한 느낌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기존에 있었던 이런 ggplot처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도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ggboxplot에 가서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헬프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데이터, X, Y, 뭐 콤바인은 이거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멀지 지금 안 쓸 것 같고, 자 컬러라는 게 있고, 필이라는 게 있고요. 박스 플롯 안을 채우려면 이 옵션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색깔을 쓸 거냐라고 하는 그 실제로 물감을 이렇게 짜서 넣는 팔레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색깔을 정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팩터들을 주고 그거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떤 색깔을 쓸 건지를 팔레트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먼저 해보죠. 그래서 fill하고 우리가 fill을 스피시즈에 따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설정 값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종별로 다른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이렇게 지지플랫에서 주는 이런 기본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이 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색깔을 정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지지박스 플랫, 그러니까 지지펍 R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주는 팔레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를 치시고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팔레트 중에 하나는 이 JC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스피시즈에 따라서 박스 플랫을 채울 건데 이 팔레트에 있는 JCO라고 하는 팔레트에 있는 색깔들을 사용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되죠. 이게 앞에 있는 색깔보다 좀 더 덜 화려하고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훨씬 화려한 색깔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색깔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색깔을 고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헥스 코드라고 해서 헥스 컬러라고 해서 이거를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치시면 이렇게 헥스 코드를 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웹 디자인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쓰고 또는 저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들을 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헥스 코드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놈을 가져다가 주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색깔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걸 사용해 볼까요? 이거는 뭐 예시니까 한번쯤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에 대한 헥스 코드가 이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팔레트에다가 직접 원하는 색깔들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에 대한 헥스 코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색을 사용하고 싶다면 요 색을 또 클릭하셔서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이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요 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색을 또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죠?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나만의 팔레트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색깔을 다르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을 조합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팔레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색깔이 있으시면 이 색깔 배열들 중에 어떤 하나를 골라서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어떤 걸 쓸까요? 어떤 팔레트를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참 굉장히 예쁜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를 트라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헥스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팔레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아래서 사용 가능한 패키지 중에도 팔레트를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패키지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지즈플랫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컬러 브루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찾아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요. 팔레트 차트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걸 설치하셔야 돼요. R 컬러 브루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직접 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R 컬러 좀 길죠? 그래도 이거를 설치하시고 나면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불러오셔야 됩니다. 사용하려면 저 여기 있죠? 설치가 되면 나오고 이거를 불러오시고 나서 이 알칼라 브루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팔레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팔레트들이 있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기 디스플레이 브루어 올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서 디폴트로 그냥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들의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뭐 이거 해볼까요? set1이라고 하는 팔레트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팔레트에다가 제가 요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거를 set1에 있는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브루어 팔레트 펠 해가지고 여기에 색깔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이 세 가지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팔레트의 이름이 바로 set1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이 디스플레이 알칼라 브루어를 설치하셔서 불러온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set1이라고 하는 팔레트에 있는 처음에 있는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 색깔들이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지지 박스 플랫의 세 가지 색깔로 저장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색깔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치? set1에 요놈의 색깔이 박스 플랫의 색깔을 채우는 색상으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팔레트를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색깔 배열에 따른 팔레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거기서 색깔을 추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조금 더 휘황찬란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지펍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JCO라고 하는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에 그 팔레트에 대한 옵션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NPG, AAAS, Lancet, JCO,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팔레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팔레트를 한번 써보고 싶다면 NPG 이거를 한번 써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다르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란셋을 치시면 또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JCO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지금 세토사, 벌시콜라, 벌지니카 이 세 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세팔인지 아니면 페탈인지 가리지 않고 이걸 다 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그 지지 플랫을 그렸을 때처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퍼시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퍼시트 랩을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 세팔이냐 아니면은 이게 그 페탈이냐 또는 이게 위드스를 잰 거냐 아니면 그 랭스를 잰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를 나눠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first by라고 하는 옵션을 쓰시면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first할 기준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ris to 데이터를 보시면 바로 이놈이 기준이잖아요. 이 컬럼이. 이 컬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measure라고 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first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measure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first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주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GG 플러스 처음에 그렸을 때 여기에서 지옴 지터라고 하는 걸 써서 실제 이 박스 플랫을 구성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찍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터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헬프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UCG의 사용법에 지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first by는 우리가 썼고요. 그쵸? 여기 이걸 써야 되는군요. add라고 하는 걸 써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다른 그래피컬 엘리먼트들을 더해주는 거, 추가적인 어떤 그래프 요소들을 더해주는 게 add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지금 디폴트 값은 none으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러 포인트를 찍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러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공통적인 문제가 여기 또 생기게 되죠.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막 찍어놨더니 뭐 이 시커먼 것들이 원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 박스 플랫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쵸?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GG 플랫에서는 이 지옴 지터라고 하는 옵션 안에다가 모듈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이즈라든지 알파 값들을 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GG 플랫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이 GG 박스 플랫에서는 GGpub 아래에 있는 GG 박스 플랫에서는 요 괄호 안에 함수를 결정하는 괄호 안에 이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add하는 지터라고 하는 녀석, 그쵸? 지금 점들을 찍을 때 그 점들에 대한 옵션들을 우리가 add param이라고 하는 걸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컬러, 쉐입,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용법이 add param에서 list, 컬러는 r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그래서 컬러는 뭐 어차피 까만색 쓰면 되니까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사이즈를 저희가 0.2로 잡아보고 그리고 알파 값을 0.7 정도로 한번 잡아보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너무 작네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좀 키워서 0.5 정도 해볼까요? 네. 그래야 이게 알파 값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조금 다르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파 값을 0.5 정도로 잡아보면 훨씬 연하게 찍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그 종별로 이런 그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그다음에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들을 박스 플랫으로 예쁘게 그려볼 수 있었고 데이터 포인트들을 직접 찍고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기존에 그려져 있는 박스 플랫하고 구별이 되게끔 잘 나타나게끔 병행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지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GGpub R 안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 둘이라든지 그룹들 간의 비교를 분석하는 옵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GGpub R에 대한 그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 가셔가지고요. 구글을 가셔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 GGpub R 패키지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제들이라든지 코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GGpub R 치셔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논문이라든지 발표 자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뭐가 있냐면 막대 그래프 있죠? 바 그래프를 그리는 요 방법도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ggbar plot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바 그래프를 이렇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런 ggplot 또는 ggpubR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공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의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차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시각화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올려드릴 겁니다. 업로드를.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인데요. 지금 엑셀로 되어 있고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CSV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트, 날짜가 나와 있고요. 이 날짜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쪼개놨습니다. Day, Month, Year, 그렇죠? 다 2020년 3월 데이터인데요. 2월이랑. 그래서 이제 그 신규 확진 케이스가 몇 개나 되고 몇 명이나 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날짜에 그리고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면 AF로 표시가 된 경우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데이터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원하냐면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신 다음에 그쵸? 추출하신 후에 3월달 한 달에 대해서 신규 확진자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그 사망자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한 달치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이거를 ggplot이라든지 또는 ggpubR을 이용하셔서 한번 예쁘게 그려보시고 그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최근에 시의적절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연습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이 모든 그래프가 여기 보시는 모든 그래프들이 ggpub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출판하려고 하는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들인데요. 이렇게 파이 차트도 ggpubR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닷플롯, 점을 찍는 닷플롯도 그렇고 이런 그 막대 그래프, 바 플롯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도 다 ggpubR에서 우리가 데이터만 잘 가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t-테스트 같은 통계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것도 ggpubR 패키지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굉장히 그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하는 자료로서 제공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연구원이라든지 대학원생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